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발된 이유가 아마도 많은 양의 자기소개서인 것 같은데 사실 모두에게 다 많이 쓰라 이런 걸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탁과생이고 이제 외교적인 전문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외교나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그리고 내게 얼마나 외교 아카데미가 큰 기회가 될 것인가 를 중점적으로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목할게요. 다음은 주영님. 아, 네. 제가 지목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뽑힌 이유에 대해서 뽑힐 때부터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뽑혔지? 하고. 근데 제가 뭐 솔직히 뭐 하나 좀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적었어요. 내 꿈이 뭐고 이게 뭐였는데 그러니까 국제법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국제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 외교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니까 난 여기 와서 외교를 배우고 싶다라는 걸 어필을 해서 뽑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의 맏형이신 종영님. 네, 맏형의 생각은 다음과 같아요. 소리 들리나요?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맏형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이제 제가 뽑힌 이유는 그냥 모든 자기소개서가 그러겠지만 저는 저만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스토리는 어떠했냐 약간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현재 외교관 중에서도 이제 7급 영사직을 이제 꿈꾸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다는 것을 어필하는 동시에 뭐 남자라면은 대한 건화라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군대를 저는 잘 살렸습니다. 그거를 스토리로 녹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군대를 가는 거를 남들이 소모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것을 소모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외교적으로 나중에 내가 업무적으로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연계성에서 이제 특수부대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특수부대 경험을 토대로 대테러 부대라는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내가 나중에 영사직에 이걸 잘 녹여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은 그런 스토리를 담은 거를 제가 나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뽑힌 또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될 동훈이를 지목하겠습니다. 네, 지목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소서를 보고서 제가 왜 뽑혔는지 드는 생각은 우선 제가 했던 활동들이 일관성 있게 외교관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활동마다 제가 느낀 점을 짧게나마 써서 그 전의 활동이 그 다음의 활동으로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제 저의 생각이 담기도록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도 당연히 제가 직전에 했던 활동과 연관지어서 그 동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뽑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몽골어라는 특수 외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몽골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제 몽골로 더 나아가서 국제개발협력 분과로 나아가 이걸 외교에서 어떻게 더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더 확장하여 나가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한 배움을 바탕으로 더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움에 대한 의지를 넓혀갔다. 그리고 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 점을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외교 아카데미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장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배경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주자이니만큼 말을 하자면 일단 외교 아카데미는 10일 동안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이고 10일 동안 정말 외교부에서 과장급
그리고 팀장님급들 진짜 고위급 인사분들께서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하는 그런 업무와 비슷한 실습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실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강의만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이 실제로 실습 준비를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없는 정보들로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런 정보들이 없이는 이제 실습을 아예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 강의가 다 끝나고 이 아카데미가 끝나고서도 기본적인 내 배경 지식처럼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또 이렇게 실습을 할 때 수준 높은 실습과 그에 대한 피드백이 함께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잘 못했는지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께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지?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호님. 네, 저는 장점으로 생각했던 게 진짜 쟁쟁한 대학생분들이랑 경쟁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다른 분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데 진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각자만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 조별 과제를 이어나가는데 매일매일마다 그분들의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랑 훌륭한 역량들을 체감하면서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도 됐고 또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영님. 네, 제가 생각하는 외교 아카데미의 장점은 솔직히 저는 외교 아카데미에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때문에 외교부나 외교관에 대해서 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는 사람 아니면 다른 나라의 관계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외교부나 외교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뭐 북핵 관련국도 있고 공공외교국도 있고 개발협력국도 있고 국제법률국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부서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은 현서님. 네, 제가 이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교 아카데미만의 장점은 실습과 멋지고 훌륭한 강연자님들의 아주 뜻깊은 강연,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번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배운 강연들을 바로 실습에 활용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그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맏형인 조영님으로 토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맏형 서준혁입니다. 저도 앞에서 이제 다 얘기 나온 거랑 이제 겹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가장 크게 생각한 첫 번째가 실습, 그리고 두 번째가 실습이 끝나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난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우리만의 그 조들만의 이제 유대감 형성, 그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실습 같은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뭐 외교관을 희망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외교관을 궁금해하는 사람이든 현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제 혹시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그걸 확실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몸소 이제 겪으면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 진짜 어디서도 누려볼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동훈 씨도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각자 이제 진짜 많은 이제 경쟁률 속에서 이제 뽑힌 이제 쟁쟁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런 쟁쟁하고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지속하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 장점 말하자면 되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주시고 진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마지막 날 있었던 특히 외교관과의 대화는 진짜 현실적인 것들을 질문했던 분들도 많은데 되게 잘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다음은 장점 네. 하나 더 얘기해도 됩니까? 네. 일단은 저희 사무관님이랑 연구원님이 저희를 엄청 케어해 주세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막 밤늦게까지 연락해서 챙겨주시고 질문하면 바로바로 10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이었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아카데미였던 것 같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외교 아카데미에 적합할 것 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생각보다 꽤나 많은 능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순발력이 진짜 필요하고 왜냐면 저희가 계속 느낀 게 실습을 아무리 전날에 준비하고 가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이제 강의를 들으면 수정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순발력 있게 정보를 바로 대입해서 그걸 또 수정해서 완성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빨리빨리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력, 독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외교 아카데미에게도 필요하지만 외교관이나 이런 외무 영사직이나 그런 공무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이라 생각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해야 실습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해야 발표를 하니까 그런 짧은 상황 안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지목으로는요, 현선님. 네. 외교 아카데미에 적합할 것 같은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무엇보다도 정치 외교,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그 관심과 애정을 꾸준히 실습기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열정과 패기, 플러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주영님께 토스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뭘 말씀드려야 되나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약간 저는 사실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뽑히는 거 학점이나 대학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학점이나 자격증 이런 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자소서만 보세요. 그래서 외교에 관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배움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합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동우님께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모두가 다 지원을 하실 자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해보시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원들과 아주 끈끈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외교라는 분야에 대해서 10일 동안 진짜 집중 탐구해보고 싶으신 분한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진짜 혼자서 물론 기사 읽고 덕질하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외교나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의견을 조율해보고 밤을 새보는 경험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혁형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대학생 이제 외교 연수 과정에 이제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일단 원초적으로 일단 대학생 중에서 외교관이 되고 싶은 사람, 외교관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 근데 이제 여기에 다 모이면은 외교관만을 희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에 관련된 이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원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 정말 외교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여러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진짜 그 딱 정말 외교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나랑 정말 같은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고 능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저희 이제 네, 또 저희끼리 이제 유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케이스를 이제 모 조원께서 이제 평가를 해줘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제 그 능력 중에 얘기를 하자면은 카리스마와 통솔력으로 이제 조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인재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이제 단숨에 찾아서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교라는 분야가 어학이라는 이제 특히 외국어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어학 실력과 이제 빠른 상황 판단으로 이제 실습의 실마리를 또 풀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약간 결국에는 다른 조와의 약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넘치는 아이디어와 이제 재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는 약간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얼마든지 실습에 있어서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강 후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해서 좀 뭐를 이야기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진짜로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진짜 모두가 다 외교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실습에 당장 투입이 돼도 같이 막 머리를 막 같이 쥐어짜면서 그 같이 만들어낸 공동의 결과물에 이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멤버들을 만나는 게 진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대학생들은 팀플 같은 거 많이 해봐서 알 테지만 저는 사실 경영학과 4학년이다 보니까 팀플에 아주 학을 뗀 사람인데 그냥 팀플 하면 보통 절반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각자의 아이디어와 개성과 특징을 이렇게 녹여내면서 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가고 또 이 결과물을 그 전문적인 그런 분들께 이게 컨펌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다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많이 남는 자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종영님. 그래서 저도 전반적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말 그대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작을 일단 진짜 좋았는데 앞에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왜냐면은 또 아까 또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광주 소재의 또 이제 지방 대학 출신으로 이제 여기를 참석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대생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분명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이 자리에 운 좋게 올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약간 그리고 뜻하는 바가 뚜렷하면은 결국에는 외교부와 이제 외교원에서 여러분들을 확실히 뽑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능력을 같이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조 같은 경우도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은 딱 지역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딱 모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대구, 광주, 서울 뭐 이렇게 진짜 전국구로 이렇게 모여 있는 유일한 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대학 소재의 대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각자의 이제 아이디어와 생각을 이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실습적인 부분도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으로는 현서 씨. 네. 저는 이번 외교 아카데미의 수강 후기 총괄적으로 말해보자면요. 일단 2주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거의 2달만큼의 학습 효과를 줄 정도로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건 이렇게 관심 분야가 같은 이런 조원들과 심지어 유대감을 이렇게 끈끈하게 쌓으면서
이제 밤을 새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이 외교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다면은 뭐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번 함께한 조언들도 좋았고 학습 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훈 씨를 지목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외교부 관계자분들께서 이 시비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 10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기 일주일 전까지 이 활동을 위해 밤을 샜던 게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아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시간들이었고 경험이었고 소중한 여러분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 하나 없는 그런 대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영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 개인적인 소감은요. 사실 제가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해봤어요. 솔직히는 이게 첫 대외 활동인데 정말 이게 너무 성공적이어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안겨준 대외 활동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강사진들과 또 합이 잘 맞는 팀원들 그리고 착착 진행되는 과제 이렇게 3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진짜 더할 나위 없는 대외 활동이었고요. 사실 저희 실습이 되게 배울 것도 많지만 사실은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끈기와 배우고 싶은 욕망이 많은 사람들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과제 중에 협상을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솔직히 저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망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솔직히는 정말 좀 많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력감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즈음에 읽은 책의 구절 중에 세상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어려운 거를 만났을 때, 모르는 걸 만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솔직히 진짜 저희 팀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기 싫어서 내가 이걸 알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 변화나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보신다면 겁내지 말고 무서운 게 아니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꼭 참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 저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 네네. 저희 포스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다음 기수에도 이 포스터에 이 대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대목 중에 작은 글씨로 나지막하게 10일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라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을 여러분 절대 무시해서 안 됩니다. 이 대목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게 이 활동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추가 질문 있는데 해봐도 돼요?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 중에 약간 외며들어 봅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외며들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부터 해볼까요? 제가 얘기를 끊었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 팀장님 있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런 딱 틀에 박힌 거에 대해 되게 조금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싫잖아요. 무슨 이유가 없이 좀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이런 팀원들을 만나고 외교부를 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한 부분이 되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외무고시를 고민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만 저는 국제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종영님께 넘기고 싶은데요. 외며들었다. 근데 요즘 흔히 저희가 쓰는 은어죠. 그러니까 스며들었다와 이제 어떠한 이제 주제를 이제 복합해가지고 이제 쓰는. 그러니까 저희는 외교와 스며들었다를
접해서 보자. 그러면은 외교에 스며들었는가? 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스며든 정도가 아니고 하얗게 불태워졌다라는 약간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진짜 외교와 함께 약간 진짜 뭐 훗날 제가 이제 희망하는 이제 외교관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미래에 가봐야 알겠지만 훗날 제가 외교관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대학생 외교연수 과정을 밟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결국엔 이제 외교라는 것을 사실 외교라는 개념이 이번에 저희도 강의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더 이상 외교관들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이제 시민으로서 또 이제 그런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제대로 외며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팀장님 소연 씨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외며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교관이나 이제 외무 공무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과정을 해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학문의 길을 걷고자 석사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이걸 통해서 사실 좀 얕게 그리고 조그만 주제에 좀 이렇게 몰려있던 그 관심사가 외교의 전체 범위로 많이 확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깊어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막, 특히나 저는 국제기구 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실습 준비를 하면서, UN이나 뭐, PKO,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외교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의 세계인들의 삶을 많이 지켜주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은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훈 씨. 네, 저는 완전 외면들었고요. 저한테 외교가 스며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외교 속으로 약간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라서 진짜 많은 실무 경험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었고, 네, 진짜 완전 푹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세 씨. 네. 앞선 조원분들 모두 다 외교를 이렇게 쫙 스며드셨는데, 네. 저 또한 외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계속 이제 정치 외교 쪽을 공부를 했지만 되게 학점을 위한 공부, 학교 수업에 이제 맞춘 공부만 하고 그 외로 따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제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저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외교 사안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흥미를 느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시시각각 일어나는 정보들을 얻고 싶다. 얻어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 외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떨지 구상해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주 뜻깊은 2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뒤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할 텐데, 사실 이거는 근데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비대면이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배경이 안 돼서 없지만 세 분의 배경이 있는 게 우리 현서님께서 만들어주신 로고인데, 현서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네네. 자, 보시면은 이 지금 로고에 보면은 약간 코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코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지금 다들 이렇게 코를 잡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의 세레모니처럼 굳어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웃는 표정,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 웃는 표정을 약간 가려야 되는데 이게 가리다 보니 이제 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마침 저가 사조여가지고 이 사 모양과 코 모양의 이런 이미지를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이제 저희 사조란 이름과 저의 시그니처 모양 그리고 그 위에 이제 2021년 이제 국민 외교 아카데미 이제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담은 로고를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우리 사조가 짱이에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저희 조에 세컨 네임이 있지 않나요? 그쵸? 코조? 저희 코조. 장명가 분께서 저희 서드 네임, 세컨 네임과 서드 네임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명가 분 나와주시겠어요? 그 괜히 제가 이제 정면가로 이제 또 찔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네, 그냥 외교 연수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 이제 조합원들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구성원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기 과정을 이제 밟을 여러분들도 이제 결국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거를 하시게 되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이제 PTSD를 이제 또 나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러면 또 이제 조 이름을 정해야 되나? 조 이름을 정해야 되나? 그래서 혼자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 이름을 어떤 걸로 정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다 모였거든요. 저는 광주의 조선대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대구의 계명대에서 왔고 그리고 서울의 한국외대, 홍익대 그리고 연세대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홍조 연한계 그 있잖아 홍조 연한계 이 느낌으로 저희가 일단 조 이름을 쓰긴 했는데 네, 막상 저희가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네요. 근데 일단 네 저희만의 전유물로 이제 가질 수 있는 느낌. 저희 써먹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의 비하인드인데 저희 동훈 씨가 웃으면 빨개져서 그렇게 빨개지진 않아요. 지금도 약간 빨개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홍조 그래서 연한 코를 개에서 잡는 겁니다. 개는 전데 진짜 홍조가 연한 개는 제예요. 동훈님. 맞아요. 그래서 어피치 닮아서 결국에는 네 우리 홍조 연한 개 이퀄 동훈. 그래서 동훈이죠. 맞습니다. 저희는 모두 방동훈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는 모두 빵댕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저희는 또 건강에 방피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끝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는 다 같이 코 잡아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다 같이 코 잡으라고요? 다음 팀장님이 기수 코 코 잡아 잡으라고요. 이러면 코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사조 코 잡아. 코자. 참고로 지금 4시 19분입니다. 맞아요. 역시 사조는 4시까지 잠들지 않아요. 2주 동안 밤을 샜더니 아주 쌩쌩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날까지 미래입니다. 이 정도의 열정 필요합니다.